나는 그날 계모의 무릎 꿇린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녀가 내 발밑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제발 용서해줘. 이 집만은 희라고 애원할 때 내 가슴 속에는 10년 전에 그 비가 내리던 밤이 스쳤다. 계모는 나를 문 앞에 내팽개치며 소리쳤었다. 넌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내 아비의 피가 섞이지 않은 놈이. 그리고 그날 나는 거리에서 개처럼 추위에 떨며 맹세했다. 복수하리라. 하지만 그 복수는 단순한 피해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내게 빼앗아간 모든 것을 100배로 돌려주는 것이었다. 이제 이 동네 전체가 내 소나기에 들어왔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내 얼굴은 더 이상 그 가련한 의붓아들이 아니었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 한복판,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주택가? 이곳은 내 어린 시절의 감옥이자 계모의 왕국이었다. 아파트 숲이 우뚝 솟은 현대 서울 한가운데 이 좁은 골목들은 여전히 80년대 향수를 풍기며 버티고 있었다. 낡은 한옥 스타일의 집들, 좁은 골목에 빽빽이 들어선 상점들,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수많은 비밀들. 나는 여기서 자랐다. 아버지의 재혼 후 이 집은 내게 지옥이 되었다. 계모, 김영희. 그녀는 결혼 전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여우였다. 아버지는 건설회사 중간 관리자로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꾸려가던 남자였다. 그런데 그녀가 들어오자 모든 게 변했다. 첫 번째 배신은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10년 전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자연사로 결론지었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독을 탔다.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날, 그녀가 부엌에서 이상한 약을 타는 걸 봤다. 아버지, 그거 마시지 마세요. 내가 말렸지만 그녀는 웃으며 내가 뭘 알아? 이건 영양제야 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는 쓰러졌다.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울며 남편님, 왜 저를 두고 가시나요? 라고 소리 질렀다. 그 연기는 완벽했다. 나머지 가족들 그녀의 친정 쪽 친척들은 나를 의심했다. 의붓아들이 독을 탔을지도 몰라.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18살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녀는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 넌 이제 성인이다. 내 몫은 없어. 이 집은 내 거야. 법적으로 아버지의 유언장은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그녀의 친척이었다. 나는 길거리에 나앉았다. 직업훈련소에서 일하며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다. 그때부터 복수의 씨앗이 싹텄다. 단순히 그녀를 죽이는 건 너무 쉽다. 그건 그녀의 스타일이었다. 나는 그녀처럼 천천히 고통스럽게 무너뜨릴 거였다. 돈, 권력. 그리고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 명예. 5년이 흘렀다. 나는 IT 회사에 들어가 프로그래머가 되었다. 서울의 스타트업 문화는 잔인하지만 공정했다. 밤낮 없이 코딩하며 나는 돈을 모았다. 비트코인 붐이 왔을 때 나는 모든 걸 걸었다.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내 계산이 정확했는지 나는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이 동네로 돌아왔다. 압구정의 그 오래된 골목.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나는 조용히 땅을 사기 시작했다. 한 채, 두 채, 그녀는 모를 터였다. 그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고 동네 상점들을 통해 소소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내 아버지의 옛 동료과 재혼한 후 그녀는 동네의 선한 과부로 불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비밀을. 두 번째 비밀은 아버지의 채무였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 채무를 그녀가 대신 갚은 척하며 실제로는 나를 대신해 책임을 떠넘겼다. 나는 그때 15살 미성년자였다.
그녀가 은행에 이 아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서류를 조작했다. 그래서 나는 20살이 되자마자 빚쟁이들에게 쫓겼다. 그 빚은 5억 원이 나는 그걸 갚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은행을 소수 지분으로 샀다. 복수는 원을 그리며 돌아온다. 동네의 첫 번째 타겟은 그녀의 상점이었다. 영희네 떡볶이. 그녀의 생계 수단. 나는 익명으로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그녀가 문을 두드리며 "돼요? 왜 갑자기? 라고 올 때 나는 중개인에게 새 세입자라고만 말했다. 그녀는 그날 밤 동네 사람들에게 누군가 나를 망치려 해라고 소문을 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역효과를 냈다. 나는 이미 동네 협회 회장과 손을 잡았다. 이 골목을 재개발하자의 그 제안은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재개발이라니. 그녀의 집이 사라진다는 뜻이었다. 나는 밤마다 그 집 앞을 서성였다. 창문 너머로 그녀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그 낡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아마도 과거를 회상할 터였다. 영호야, 내가 돌아오면 그녀의 독백이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친정, 그녀의 옛 연인들. 그녀는 아버지 전에 다른 남자를 두고 있었다. 그 남자는 감옥에 있었다. 살인죄. 그녀가 그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 나는 사설 탐정에게 돈을 주고 조사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그 남자의 공범이었다. 증거는 없었지만 편지 하나. 영희야, 내가 없었으면 난 그 편지는 그녀의 과거를 폭로할 열쇠였다. 이제 복수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 나는 동네의 절반을 샀다. 그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곧 알게 될 터였다. 그날 그녀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영호. 내가 돌아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웃었다. 네, 어머니.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 말에 그녀의 숨소리가 멎었다. 전화가 끊긴 후 나는 압구정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려 골목으로 들어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골목 어귀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동네는 여전했다. 옛날에 내가 놀던 공원,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던 그 길,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내 것이었다. 부동산 서류를 챙긴 가방을 메고 나는 그녀의 집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서 있었다. 10년의 세월이 그녀를 늙게 만들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영호. 정말 내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기인가, 진심인가. 나는 알 수 없었다. 들어오렴. 그녀가 문을 열었다. 집 안은 그대로였다. 아버지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고 소파는 여전히 그 자리에. 하지만 공기는 썩은 냄새가 났다. 그녀의 삶이 무너져가는 냄새. 우리는 부엌에 앉았다. 그녀가 떡볶이를 끓였다. 옛날처럼 먹어라. 이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한 입 먹고 물었다. 어머니, 이 동네가 변하려 해요. 재개발 소문 들으셨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나는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다. 저예요. 제가 재개발을 주도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너, 어떻게? 너는. 그녀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5년 전 제가 IT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비트코인으로. 그리고 이 동네 땅을 샀어요. 한 채씩. 조용히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난 내 어머니야, 어머니. 그 단어에 내 피가 끓었다. 어머니.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을 때
저는 고아가 됐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쫓아냈을 때 저는 개가 됐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그날 밤 그녀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났다. 아버지의 죽음은 자연사였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증거를 들이밀었다. 사설 탐정의 보고서. 그녀의 옛 연인, 그 살인범과의 편지. 이게 뭐예요? 당신이 공범이었어요. 그녀가 부정했다. 그건 과거야. 난 그를 사랑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비밀은 치명적이다. 스캔들 하나로 가족이 파탄난다. 나는 그걸 이용할 터였다. 다음 날 나는 동네 협회 회의를 소집했다. 나는 이제 투자자 김영호로 소개되었다. 참석자들은 놀랐다. 그 의붓아들 소문이 퍼졌다. 회의에서 나는 제안했다. 이 골목을 현대화합시다. 아파트로 재건축. 투자금은 제가 부담해요. 박수 소리가 터졌다. 그녀의 집은 핵심 부지였다. 그녀는 회의에 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친척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사촌, 변호사 출신. 영호 씨, 이건 너무해. 영희 누나가 나는 웃었다. 누나. 그녀는 제 어머니예요. 하지만 그녀가 저를 버렸죠. 그는 협박했다. 법으로 가자. 재산 상속권이 하지만 나는 이미 법을 뒤집었다. 은행 지분으로 채무 기록을 조작했다. 그녀의 빚은 이제 내 손에. 복수의 두 번째 단계. 나는 그녀의 상점을 강제 철거했다. 중장비가 도착한 날 그녀가 길에 나와 울부짖었다. 이건 내 삶이야. 제발.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일부는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 영희 씨, 왜 저러지? 하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그녀는 나를 노려봤다. 넌 악마야, 악마.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하지만 그녀가 먼저 악마를 불렀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동네의 70%를 소유했다. 그녀는 고립되었다. 그녀의 친척들은 그녀를 버렸다. 스캔들이 그들은 말했다. 그녀는 홀로 남았다.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어머니, 집을 팔아요. 제가 좋은 가격을 드릴게요. 그녀가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 넌 모르지.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유산이야. 하지만 내가 원하면 그녀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그녀도 복수를 준비 중이었다. 그녀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옛 연인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다. 돈으로. 그는 나를 찾아왔다. 내 계모가 부탁했어. 너를 없애. 그는 칼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경찰에 신고 그는 다시 잡혔다. 그녀는 난 몰라 라고 외쳤다. 하지만 증거는 쌓였다. 그녀의 묘애모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을 선동했다. 영호가 우리를 쫓아내 시위가 일어났다. 나는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건 그녀의 마지막 실수였다. 시위는 골목을 가득 메웠다. 현수막에 영호고 홈이라고 적힌 종이가 바람에 날렸다. 뉴스 카메라가 도착했다. JTBC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고 재개발 vs 주민권이라고 중계했다.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갈등? 부동산 거품 속에서 가난한 주민들은 항상 희생양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주민들을 설득했다. 보상금을 2배로 드릴게요. 새 아파트 분양권도 빌부가 돌아섰다. 영호 씨 말이 맞아 분열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 틈을 노렸다. 저 아이는 살인자야.
아버지를 죽였어. 그녀의 거짓 증언이 퍼졌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왜? 그녀가 나를 프레임업 하려 했다. 옛날처럼. 그녀는 경찰에 정호가 독을 썼다고 신고했다. 증거. 아버지의 부검 기록을 조작한 문서. 하지만 나는 이미 그걸 예상했다. 내 변호사는 그녀의 사촌을 무너뜨렸다. 이 서류는 위조야. 법정에서 그녀는 무너졌다. 난 그냥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진짜 눈물이었다. 배심원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 가족 싸움인가? 사회는 항상 약자를 편들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세 번째 비밀. 아버지의 진짜 죽음 원인. 나는 DNA 검사를 의뢰했다. 아버지의 시신은 이미 화장되었지만 머리카락 샘플이 남아 있었다. 결과 독극물. 그녀의 약과 일치. 나는 그걸 공개하지 않았다. 아직. 대신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집을 넘기세요. 아니면 이걸 세상에 알릴게요. 그녀가 웃었다. 넌 내 아버지를 닮았어. 잔인해, 잔인? 그녀가 먼저 시작했다. 동네 재개발이 본격화되었다. 불도저가 집들을 밀어붙였다. 그녀의 집은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버텼다. 나갈 수 없어. 경찰이 왔다. 그녀는 저항했다. 영호. 이건 내 복수야. TV에 나왔다. 여론이 나빠졌다. 부자 vs 가난한 과부. 나는 헤어졌다. 기자회견에서 이건 가족 문제예요. 하지만 정의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정말 정의인가? 그녀를 파괴하는 게?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밤에 내 사무실로. 영호야, 화해하자. 난 잘못했어. 내가 집을 가지면 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나는 흔들렸다. 정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들고 있었다.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인정해.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는 웃었다. 좋아, 인정할게. 하지만 그 대가는 나는 반격했다. 내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체포되었다. 사기죄. 감옥에서 그녀는 편지를 보냈다.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내 안에 나도 살아. 그 말에 소름이 끼쳤다. 그녀의 피가 내 피에 섞인 듯 했다. 복수는 나를 바꿨다. 나는 더 이상 그 순수한 소년이 아니었다. 이제 동네는 변했다. 새 아파트가 솟았다. 나는 그 꼭대기 층에 살았다. 그녀의 옛집 자리에. 하지만 평화는 없었다. 밤마다 그녀의 그림자가 보였다. 아파트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압구정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그녀의 체포 후 나는 승리자였다. 언론은 의부다들의 드라마틱한 복수라고 보도했다. 책도 나왔다. 동네를 산 남자. 나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 스타트업 CEO, 부동산 투자자. 파티에 초대받고 여성들이 다가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공허했다. 왜? 그녀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기 때문이다. 내 안에 나도 살아. 그녀의 묘애모가 내 안에 스며든 걸까? 네 번째 배신. 내 자신의 비밀. 아버지의 죽음. 나는 일부 알았다. 그날 내가 그녀의 약을 몰래 버리지 않았다. 영호야, 이건 아버지를 위한 거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다. 어쩌면 내가 공범이었을지도. 그 죄책감이 나를 갉아먹었다. 복수는 핑계였다. 내 죄를 덮기 위한. 그녀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드라마 같았다.
그녀의 변호사가 피해자로 만들려 했지만 증거가 쌓였다. 독극물, 위조 서류, 옛 연인과의 공모.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녀가 나를 보며 웃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미소에 나는 떨렸다. 재판 후 나는 그녀를 면회했다. 왜 그랬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그는 항상 너를 더 사랑했어. 거짓. 하지만 아마 진실일 터. 아버지는 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영웅으로 불렀다. 영호 씨 덕에 새 삶. 하지만 일부는 너무 잔인해라고 속삭였다. 그 취업 PH가 시작되었다. SNS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영호 복수 vs 영희 피해자. 한국 네티즌들의 전형. 누가 옳고 그른가? 나는 모른다. 어쩌면 둘 다. 5번째 단계. 그녀의 최종 반격. 감옥에서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영호 탓이라는 유서. 여론이 뒤집혔다. 시위가 다시 일어났다. 영호 퇴출. 나는 사무실에 갇혔다. 그때 티스트가 왔다. 그녀의 딸, 그녀에게는 숨겨진 딸이 있었다. 20살, 나와 동갑내기쯤. 그녀가 나타났다. 오빠, 엄마를 구해줘. 그녀의 이름은 김지은. 아름다운 얼굴, 하지만 눈빛은 계모 같았다. 넌 누구? 나는 물었다. 엄마의 비밀.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남자. 그녀가 말했다. 지은은 나를 설득했다. 엄마는 잘못했지만 내 잘못도 있어. 아버지의 죽음, 너도 봤잖아.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증거, 내 핸드폰 녹음. 10년 전 내가 그냥 더라고 말한 대화. 나는 무너졌다. 그녀는 함께 엄마를 풀어줘. 아니면 내 비밀을 폭로할게 라고 했다. 또 다른 계모. 아니, 동생. 혈연은 아니지만. 나는 갈등했다. 복수를 포기할까? 하지만 그건 그녀의 승리였다. 나는 결정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리는 거래했다. 그녀의 석방을 위해 나는 증언을 바꿨다. 모두 오해였다. 재심이 열렸다. 그녀는 풀려났다. 그녀가 풀려난 날, 비가 내렸다. 압구정 골목은 새 아파트로 변해 번쩍거렸지만 그녀의 옛집 자리는 텅 비었다. 그녀는 지은과 함께 나를 찾아왔다. 영호야,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승리자의 눈. 나는 웃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트위스트의 진짜 순간. 나는 모든 걸 계획했다. 지은은 내 첩자였다. 그녀가 나에게 접근한 건 그녀의 묘외모를 폭로하기 위한. 지은은 사실 그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가 고아원을 속여 만든 가짜 딸. 돈을 뜯기 위한 도구. 엄마, 미안해. 지은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이게 무슨.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DNA 검사, 고아원 기록. 그녀의 모든 게 무너졌다. 넌 나를 배신했어. 그녀가 지은을 때리려 했지만 지은이 피했다. 당신이 먼저 배신했어요. 나를 이용해. 지은은 나의 동맹이었다. 그녀는 계모의 과거 피해자. 고아원에서 그녀에게 버림받은 아이. 우리는 셋이 그 옛집 터에 섰다. 비가 쏟아졌다. 그녀가 무릎 꿇었다. 제발. 이제 그만. 하지만 나는 잔이오라고 했다. 경찰이 왔다. 이번엔 진짜 증거. 그녀의 옛 연인, 풀려난 후 증언. 영희가 모든 걸 꾸몄다. 살인, 독살, 모두. 그녀는 끌려갔다. 영원히. 하지만 트위스트의 끝. 나는 지은에게 말했다. 너도 가. 왜?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 오빠, 왜?
그녀의 눈물. 난 복수자야. 사랑은 모르겠어. 나는 그녀를 버렸다. 고독한 승리. 동네는 평화로웠다. 새 주민들이 웃었다. 하지만 나는 창가에 앉아 그녀의 편지를 읽었다. 내가 이겼지만 우리는 같아 음았다. 나는 그녀가 되었다. 복수의 대가. 끝. 아니, 논쟁은 계속된다. 누가 악당인가? 나인가, 그녀인가? 어쩌면 모두.